평화.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빨리 혼란한 내란이 종식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과 평화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한독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진압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내란 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내란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지난 3월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 국정원장 조태용, 경호처장 김용원을 안가로 불러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정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아예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발상입니다. 어제 공개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 등의 메모가 나왔고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이자 외환 유치까지 기획했고 주요 요인에 대한 사살까지 계획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꾸미려 했는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이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로 들어오려는 농민들을 가로막았던 남태령 경찰 차벽이 시민의 힘으로 28시간 만에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시민과 농민이 서로 연대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쌀값 안정화를 요구하며 양곡관리법의 통과를 바라던 우리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1호 법안도 양곡관리법입니다. 밥 한 공기 가격을 쌀값으로 계산하면 300원이 채 안 됩니다. 생수 한 병값보다도 못한데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 요구가 그리도 과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시위 농민에 대해서 난동 세력이라면서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 입에도 밥을 퍼넣으면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란 세력다운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재배를 사전에 조절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쌀 재배 면적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쌀이 남아서 쌀값이 폭락하면 이것을 국가가 매입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쌀 수매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쌀값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이 내각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독선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길 촉구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늪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대외신인도에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위축되었던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불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민 대출의 연체율이 2배나 급등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 역대 최고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직전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연말 강제 휴업 직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서 최소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껏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 재정 대책만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경, 민생경제 입법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내란 사태 이후에 산적한 현안을 푸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경제의 데드라인을 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내 채무 조정에 나선 개인 채무 조정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310명으로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인 18만 4,867건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자영업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수는 이미 작년 안에 신청자 수 2만 5,024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법원 통계열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 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 12만 1,017건에 육박했고, 법인 파산은 이미 11월까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 1,657건을 넘어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고통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 쇼크까지 더해지며 우리 경제에도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질수록 서민 금융의 어려움 역시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전망되면서 서민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지고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